누가 밥상머리에서 정치 얘기하래? 대놓고 저녁밥 시간에 펼쳐지는 시사 톡. 네, 월요일 청년 정치인 두 분, 우리 지역의 청년 정치인 두 분을 뉴스테이블에 모셨습니다. 국민의힘 김유상 김해시 의원, 더불어민주당 지상록 전 창원시 의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새해 처음 뵙는데 네. 제가 그 총선이 85일 앞으로 다가왔다라는 표현을 할 뻔했습니다. 16일이라고 해가지고 오늘 1월 15일 월요일이고요. 자, 두 분과 새해 처음으로 함께합니다. 최근 뉴스 보면 아무래도 제3지대 관련 뉴스가 질비한 것 같아요. 네. 이 가운데 민주당을 탈당한 비명계 3인방의 신당 가칭 미래대연합 창당준비위원회 출범식이 앞서 열렸는데 현재 제3지대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했던 이준석, 이낙연, 거대 양당 전 대표들의 신당 창당 관련 행사도 이번 주 예고돼 있다고 하는데 제3지대의 움직임 이제 한 자리에 모여서 한번 또 펼쳐졌습니다. 김유상 의원께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저는 한마디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아마 찻잔 속의 태풍이 될 것이다. 예. 저는 이제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과거 이제 저희가 이제 바른미래당의 경우를 봤을 때 그때 당시 이제 대한민국 최초의 동서화합당이다. 당내 협치를 이루어내서 이제 원내 캐스팅 보트 역할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지만은 실제로는 저희가 한 6%에서 7% 정도밖에 지지를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리더로서 가셨던 그 안철수 대표와 그 유승민 대표 서로가 너무 평행선을 그었기 때문에 이게 합의점을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결국 이제 국민들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피로감을 느꼈었을 거고 지금 보면 이낙연 대표와 이원 의원, 아니요 지금 이준석 대표 전 대표를 봤을 때도 오히려 그것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저희 윤석열 대통령 그 후보 시절에도 보면은 본인이 뭐 비단 주머니 3개 필요할 때 까봐라 이런 거는 정말 봤을 때는 그 어른들한테 해야 될 그런 일들은 아니었거든요. 역할들이.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당으로서의 정치적인 생명력은 아무래도 덜할 것이다. 부족할 것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상록 전 의원 또 한국의희망 양양자 새로운 선택 금태섭 대표도 이 자리에 참석을 또 했습니다. 다 모였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김유상 의원님과 같은 생각이고요. 김유상 의원님께서는 이제 찻잔 속의 태풍이라는 멋진 단어를 써주셨지만 저는 그냥 별 의미 없다. 이렇게 간단하게 무의미하다. 무의미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원래 1등이 있으면 2등, 3등은 모여가지고 1등하고 싸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모였던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 그리고 정치라는 것은 연예인과도 비슷하게 인기를 먹고 사는 직업 중에 하나인데 이준석 전 대표를 제외하고 지금 이낙연 전 대표라든지 나머지 제3지대에 있는 인물들은 크게 인기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김성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른미래당에 그러했던 것보다 더 저는 약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3지대 흥행이 가장 안 되는 큰 이유가 이번 심판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 선거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여러 가지 칼을 주는 것보다는 강력한 칼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번 선거를 하실 거기 때문에 제3지대가 크게 흥행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의 정치적인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제3지대가 조금 흥행을 해서 우리나라 정치가 좀 다양화됐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번엔 좀 힘들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흥행 여부를 떠나서 계속 제3지대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탈당 러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신경민 전 의원 또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류호정 의원도 오늘 탈당을 알렸고 민주당은 신경민 전 의원뿐만 아니라 최운열 전 의원 그리고 3명의 전 기초단체장들도 이 탈당에 동참을 했습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의당이 다시 민주당 이중대의 길로 가고 있다고 탈당 이유를 밝히기도 했는데 경남에서는 이걸 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까? 경남에서도 나도 제3지대로 갈래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분도 있어요? 일단 제가 아는 이제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에게 제3지대에서 러브콜이 왔었지만 그분은 이제 러브콜을 사양하고 이제 민주당의 후보로서 등록을 했었고요. 그리고 앞서서 이제 정의당하고 이제 민주당을 좀 엮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면 류호정 의원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류호정 의원이 일단은 민주당 정의당이 민주당 이중대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민주당이 그 어느 누구도 정의당이 민주당의 이중대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국민의힘이 이중대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정의당이 지금 이렇게 몰락하게 됐던 것은
기득권을 내려놓으려고 하면서 오히려 기득권을 타파해야 한다고 외치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전혀 내려놓지 않으려 하는 그 모습 때문에 정의당이 지금 몰락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지 제대로 된 좀 자아성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공천 과정에서 일단은 불협화음이 생겼을 때 제3지대의 인물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뭐 이준석 신당 같은 경우는 대구 경북에도 시도당 위원회를 만들었지만 경남은 아직 시도당 위원회도 만들지 못했던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은 수도권을 제외하고 특히 경남 같은 경우는 제3지대의 팽창력은 전혀 없을 것이라 그렇게 판단됩니다. 예. 저희가 이제 기회가 되면은 정의당 류호정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정의당 관계자도 정치인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경남청과의 영향에 대한 이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3지대 지금 이제 확장성이 있어서 아무래도 국민의힘으로 나오면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국민의힘 내에서 하는 분이나 뭐 러브콜을 받은 분들은 잘 없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들은 바가 있으세요? 뭐 저도 사실 뭐 그런 움직임이 전혀 뭐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고 있지만은 어쨌든 그 각 당의 또 공천 심사 과정에서 분명히 불만을 또 표시하는 분들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라도 그러면 공천 윤곽이 더 두드러지고 나서는 나올 수는 있겠네요. 당연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전략 공천으로 되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본인이 이제 판단에 따라 가지고 제3지대로 갈 수가 있거든요. 경선만 치르지 않는다면은 충분히 배제됐을 때 컷오프 됐을 때 제3당으로 가는 것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봐야겠는데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바로 이제 공천에 대해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대 양당이 오늘과 내일 공천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데 공천 기준 또 경선 방식 등에 대해서 이른바 공천 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내일 공관위 첫 회의를 연다고 하는데 정영환 공관위원장이 임명되지 않았습니까? 이 정영환 위원장은 인요한 혁신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반영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이제 지향하는 바는 어쨌든 이제 공정과 상식이 이제 기반되어야 한다. 뭐 이렇게 지금 저희도 충분히 이제 그렇게 나아가고 있고요. 공정과 상식이 기반되면 뭐 대통령의 의정이 기반된다 이렇게 뭐 대통령과 별개로 이제 그 단어 자체는 대통령에 이제 무조건 맞춰지는 그런 일반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70년대생들이 저희가 이제 공관위에도 많이 포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결국 그 의지를 좀 엿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다만 이제 일각에서 봤을 때 좀 우려되는 부분들을 제가 조금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은 뭐 지금 언론에서 보면은 이철규 전 사무총장 공심에 합류해가지고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러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 당에 있는 이제 프로세서들을 조금 더 공심위 안에서 조금 내용을 나눌 수 있을 정도의 역할만 하지 않겠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인재영입위원장 맡으신 거 가지고 되게 또 뭐 말씀이 좀 있으시던데 한동훈 위원장과 겸임하는 거죠? 예. 그거 하는데 이제 어쨌든 선거는 축제고 인재영입위원장을 이철규 지금 전 사무총장님이 맡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또 더 많은 이제 공정 경쟁을 저는 만들 수 있다. 왜냐하면 인력 인프라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저는 좀 건전한 뭐 컨벤션 효과도 일어날 것이고 또 시너지도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고요. 공관위원 중에 50% 이상이 이제 법조인이다 뭐 이런 우려들도 사실 좀 있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게 더 공정한 또 심의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은 뭐 대통령이 법조계 출신이라서 법조인들을 믿지 못하겠다 이런 것들은 사실 논리가 맞지 않는 이야기고요. 누가 뭐라 해도 대한민국은 사실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한 팩트가 있기 전까지는 우리는 법을 집행하는 분들을 신뢰하고 또 응원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질문 좀 짧게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제가 질문 드렸던 이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보면은 결국 이제 윤심 공천에 대한 우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답도 해주신 것 같거든요. 좀 짧게 지상천 의원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일단 민주당의 공천은 이제 다음 주가 되어봐야 좀 윤곽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일단 하위 20%에 대한 페널티는 주겠다라는 것과 그리고 그 페널티 안에서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17개의 지역구가 지금 사고 지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탈당했던 것과 그리고 불출마를 선언했던 지역을 포함하면 17개인데 그 17개 지역의 여성과 청년을 우선 할당하겠다라는 그 점 정도만 나와 있고 다음 주가 되어야 공천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윤곽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양당 모두 좀 20%가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당연히 펼쳐져 봐야 알겠고 그렇다면 또 주목받는 것이 현역 의원들이 얼마나 물갈이가 될 것인가 이 부분도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 당을 두고 이제 뭐
어느 지역구 선거구가 교체가 될 것 같다, 뭐 어떤 공천이 있을 것 같다 말씀드리기는 아무래도 두 분 생각하면 어려울 것 같아서 네. 예, 서로 양당에 대한 얘기를 좀 예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상목 전 의원은 그러면 국민의힘 쪽 공천, 경남 공천 네네. 좀 어떻게 좀 예상하시는지. 일단 경남 16개 중에 13곳이 이제 국민의힘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진 의원들도 민주당 대비 많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은 아무래도 조금 공천 물갈이가 있을 것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이렇게 방송을 준비하고 이제 선거가 돌입되기 전부터 이미 검사 공천이라는 것들이 이제 많이 저희 여론 속에 돌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찾아보니까 검사 출신의 공천은 지금 창원시 의창구에 예. 김영선 의원이 현역으로 있지만 김상민 검사. 김상민 검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이미 김영선 의원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더라고요. 아, 이런 내용을 예. 봤을 때는 김영선 의원님께서 수족관 물도 떠먹으시면서 열심히 했지만 역시나 검사에게는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밀양에도 지금 검사 출신이 후보자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밀양에도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밀양 이제 박일호 시장이 함께 출마를 하기도 했고 그 후보자와 함께 이제 검사 출신이 후보자로 등록했기 때문에 과연 현직 시장과 검사 출신 중에 누가 공천을 받을 것인지 예. 하는 이 두 가지 정도가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 동의하시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또 이제 민주당 공천은 네. 또 어떻게 이어질 것인지도 듣겠습니다. 일단은 사실 뭐 제 지역구가 또 어떻게 보면은 또 경남의 또 유일한 또 야당 지역 중에 두 곳이 있습니다. 김해 세 곳 중에 갑을이 있죠. 김해 갑을이 다 이제 야당 지역이고요. 예. 양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김해 갑은 지금 민홍철 의원님하고 김해 이번 의원 사선 김종호 도전을 밝혔습니다. 예, 이제 이번에 사선 도전을 하시고 김종호 의원님도 이제 삼선 도전. 예, 삼선 도전을 예. 하고 계시는데 일단은 지금 수비수 형태의 포지션을 띄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의힘의 후보들이 지금 대부분 한 5명 정도씩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후보가 선정되는지에 따라가서 이분들이 출마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예. 험지로 또 가게 될 것인지 뭐 이런 좀 입장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지역 내에서 보면은 민홍철 의원님은 되게 뭐 스킨십도 좋으시고 뭐 많은 분들과 이렇게 잘 지내는 이런 거는 있는데 예. 실질적으로 이제 국회의원들이 해야 되는 뭐 입법에 대한 문제라든지 더 특히 또 국회의원들의 꽃은 또 특별 교부세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좀 약한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2020년 상하반기 다 쳤을 때 뭐 20몇 억 요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좀 굵직굵직한 이 삼선 의원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해서 지역에서 좀 캐션들이 있고요. 김종호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뭔가 이게 맞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강하게 표현하는 그런 부분들이 뭐 공황 사건도 사실 있었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독이 되어 가지고 지지자들한테도 조금 외면받는 부분들이 조금 흘러나오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예. 과연 공천을 좀 제대로 받으실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 뭐 의문이 드는 부분들이 사실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공천도 이제 앞으로 또 상황을 지켜봐야겠고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앞서 그 선거 룰 얘기도 저희가 잠시 했지 않았습니까?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총선 비례대표 선출 방식과 관련해서 원래대로 해야 한다는 게 기존 입장이었고 우리 입장은 명백하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표명을 촉구한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기에는 국민의힘은 우린 병립형 회기 이거는 딱 못 박아두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이 확실한 대답을 내놓고 있지 않으니까 빨리 말해라 이런 식으로 들렸는데 지성천 의원은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이제 앞뒤 이제 순서가 되게 잘못된 거죠. 어떤 게 잘못됐나요? 이것은 뭐 쉽게 말해서 논의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병립형으로 간다고 했으면 민주당도 병립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동훈 이제 비대위원장의 말투를 보면 되게 좀 상식적이지 않은 말투가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유상 의원하고 오늘 제가 만나서 커피를 먹으러 가기로 하고 무슨 커피숍을 가서 뭘 먹을지가 이야기를 해야 이게 순서가 맞는 건데 그냥 뜬금없이 만나자마자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을래요? 뜨신 거 먹을래요? 이런 경우에요. 예. 이게 말을 쉽게 좀 드리면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함께 일단 의논을 해보고 여러 번 의논을 해보고 무엇이 낫겠다. 그럼 우리는 결국은 이 것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민주당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해야 말이 맞는 것인데 본인은 스스로 먼저 정해놓고 던져놓고 누구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거든요. 너무 앞뒤가 안 맞는 말만 지금 계속 하고 있다. 예.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 만나야 뭐 사실 룰 미팅이라도 뭔가 있어야지. 만나야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을 건지 뭐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마실 건지 될 수가 있는데 사실 지금 입장에서는 룰 미팅도 없죠. 그리고 사실 저희는 국민의힘 그 비례대표에 대한 부분들은 4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실 똑같습니다. 똑같고요. 뭐 이 비례대표제 사실 설명하기 너무 힘들어요. 아, 참 어려워요. 되게 들으면서. 어렵고 예. 그렇다고 이게 뭐 국민들의 그 의견도 반영된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기형적인 제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또 생각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저희 당 입장에서는 21대 총선 앞두고 이 제도를 저희가 원하지도 않았었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그때 이제 심상정 그 당시에 그 정개특위 위원장님 하고 계셨었는데 그때도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거 되게 복잡하니까 이거는 나중에 컴퓨터가 해가지고 해줄 것이다 이렇게도 발언을 하셨었거든요. 언론에서. 복잡하니까. 네, 그만큼 그러면 예. 국민들을 어떻게 보면은 무시하는 식의 발언이 될 수도 있어요. 어려우니까 우리도 모르니까 그거는 진짜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예,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현재 뭐 어쨌든 민주당이 지금 90일도 이렇게 채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최소한도로 룰 미팅이라도 좀 잡아가지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좀 마련해 룰 줍시다. 미팅을 요청을 하면 되죠. 룰 미팅을 했는데도 안 국민의힘이 받아주니까. 요청을 했는데 예, 룰 예. 미팅을 예. 요청하고 우리는 이렇게 할 것이니까 너희는 어떻게 할래라고 해야 말이 맞는 거지. 자기 먼저 혼자 던져놓고 너희 어떻게 할래라고 해버리는 것 자체가 아니 이건 언론에서도 지금 정치적 나와가지고 산수가 안 계속 맞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리고 조금 받아주시면 되잖아요. 더 설명을 해드리면 네. 저는 일단은 대한민국 정치의 다양화를 위해서 연동형 비례제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먼저 지금 병립형을 선택했기 때문에 의석수를 가지고 싸워야 되는 상황이라면 정당인으로서 어쩔 수 없이 저는 민주당 병립형을 선택해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정치는 이게 되게 산수입니다. 지난번 선거할 때 국민의힘이 일단은 연동형으로 하자 해놓고 자기들이 나중에 위성정당을 만들었던 것처럼 예. 지금 제가 봤을 때 여의도 연구소에 갔을 때 계산을 다 해봤을 겁니다. 연동형 비례를 했을 때 국민의힘이 몇 석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지 대충 돌렸을 때 돌려봤는데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지역구에서도 답이 안 나오는데 비례도 답이 없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지금 비례대표를 지금 연동형이 아닌 병립형으로만 밀고 가고 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여기서 전반전은 예. 마무리하겠고요.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이어서 두 분과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경남 대표 시사 프로그램 뉴스파다를 TV, 라디오, 유튜브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월요일 뉴스테이블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민의힘 김유상, 김혜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지성록 전 창원시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뭐 저희가 나눈 이야기 보면은 공천 제3지대 그리고 총선 80일 남았다 이뿐만 아니라 거부권 또 하나 살펴볼 게 있습니다. 거부권 행사 여부 그리고 전망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갈 텐데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죠.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지 말지 지금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는데 대통령실에 따르면 법안에 문제가 많다면서도 아직 정해진 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론을 아무래도 이태원 참사, 12구 참사 관련돼 있다 보니까 여론을 살펴보는 거 아닌가 이런 의견도 있는데 두 분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먼저 국민의힘 김유상 의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까요?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네. 것이 이제 민주당 측에서 이제 합의 없이 좀 강행 처리한 부분이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실도 이제 뭐 유감이라고 사실 좀 표현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는 이제 국민과 이렇게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서로 이제 좀 협치를 해가지고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1년 이상 한 500명 이상이 지금 넘는 인원이 좀 투입이 돼가지고 수사도 충분히 이렇게 진행 중에 있고 또 현재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 제대로 된 재판 결과가 지금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이것을 뭐 법률로서 규정해 버리는 것은 오히려 또 민주당이 또 이 참사를 가지고 좀 정쟁의 대상으로 좀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우려의 좀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법이 이제 어쨌든 법의 목적이 이제 피해자의 권리 구제라고 한다면은 뭐 지원에 대한 내용이라도 대강 좀 있어야 되는 사실 그런 내용이 지금 보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세부적인 내용들을 보면은 예. 전부 대통령령으로 지금 다 이렇게 넘겨놨어요. 그럼 결국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민주당이 이 해당 특별법에 대해 가지고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사실 뭐 저는 좀 그렇게 좀 의견을 좀 근데 가질 민주당이 네. 통과시킬 때는 그래도 그 원안보다는 수정안으로 통과시켰잖아요. 뭔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뭔가 양보를 하고 통과를 시켰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합의 없이 강행을 하셨는데 합의를
안 하니까 강행을 한 거죠. 계속되는 이야기를 하자고 해도 합의를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 단독으로 했던 것이고요. 이것을 정쟁의 대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대통령이 사과 한마디 했으면 이것은 정쟁의 대상이 안 되는 건데 대통령의 독선적인 행동 때문에 이것이 벌써 정쟁의 대상이 된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저는 대통령이 이건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공약했던 사항을 거부권을 행사한 최초의 대통령이거든요. 이때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행동을 보면 무엇 하나 이해가 가는 것들이 잘 없습니다. 본인이 공약했던 것도 거부권 해버리고 지금 이 사건도 그냥 이상민 행안부 장관 경질하고 국민께 사과하고 유족들 조금 안아줬으면 되는 건데 끝까지 본인 사람 이상민 장관 지키려고 했죠. 경질도 안 하고 그리고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을 때 1주년 행사가 있을 때 대통령은 말 한마디도 없었고 가지도 않았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이 이태원 참사를 지금 특별법까지 특별법까지 만들어지게 했던 것이죠. 예, 거부권 행사한다라고 지상록 전 의원께서 말씀하셨고 제가 시간 관계상 또 다른 질문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러면 거부권 행사할 것이다라고 역시 생각하십니까? 네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대통령의 또 한 번의 거부권 행사가 있을 것이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셨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새해를 맞아서 전국 순회를 하다가 부산 경남도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위기로 꼽고 있는 수도권 지역 이곳도 이제 방문한다고 하는데 한동훈 위원장의 개인 지지도는 오른 반면에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는 떨어졌다 이런 보도가 좀 언론 통해서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상욱 전 의원에게 묻겠습니다. 결국 이제 대통령의 아바타다 이렇게 좀 비난하는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각 달라진 건 없다. 네. 이런 게 좀 반영이 된 결과물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게 반영이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제 여의도의 고위 이제 민주당 의원님께 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예. 한동훈 장관이 이제 국회의원 출마를 하지 않았던 것이 본인의 의사가 아니라 이제 용산의 명령이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한동훈 장관이 지금 나름대로 국민의 힘보다는 본인 스스로가 인기가 있는데 만약에 국회의원 배지까지 달아서 제2의 미래 권력이 된다면 대통령까지 커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예. 출마를 하지 못하게끔 만들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아바타라는 것이 본인은 공천관리위원장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이죠. 그분이 임명되는 것을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그날 아침에 예. 임명되기 전에 알았다고 합니다. 예. 이러한 내용을 봤을 때 본인이 실권자였으면 대통령과 의논을 했겠죠. 공천관리위원장으로서 누구를 하는 것이 맞을까라는 의논을 했을 건데 그런 것도 없이 전혀 없이 그날 아침에 그냥 통보를 받았다는 것을 보면 예.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 아바타가 맞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자는 인기가 있을지언정 예. 국민의힘은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정치 경험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의 뭐 주목도나 뭐 지지도가 올라가는 것은 긍정적으로 국민의힘에서는 바라볼 텐데 비대위원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상등이 켜졌으니까 이거를 꺼야 되는 역할인데 정당 지지도는 하락한다.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아바타라는 입장은 좀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서로 이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서로 간의 의견이 조율이 잘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을 수락한다. 왜냐하면 견물생심이라고 본인이 인기가 이 정도로 있고 정치적으로 이미 나섰는데 이 정도 인기 있으면은 누가 시킨다고 해서 그만두고 이런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당내 공천 잡음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한 2월 말 정도가 되면은 예. 저희는 좀 어느 정도 이제 서서히 선거 분위기가 올라가면서 정당 지지율도 좀 올라간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요. 예. 그 전에 좀 사실 선제돼야 될 것은 사실 이재명 대표의 거취 문제가 저는 가장 큰 이슈가 될 거라고 거취 문제. 거취 예. 문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지금 보면은 뭐 대장동 미래신도시 성남 FC 의혹 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본인은 이미 출마하는 것으로 기정사실화되어 있거든요. 이번만큼은 나중에 이런 내용들이 불거졌을 때 예. 총선을 겨냥한 뭐 정치적 프레임이다 이런 얘기 가지고 좀 그런 말이 통하지 않도록 예.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좀 각고의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네. 이런 말씀도 좀. 이재명 대표의 거취 문제 말씀하셨는데 이제 마지막 네. 질문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거취보다는 당 대표 언제 복귀하느냐, 당무 복귀 언제 하느냐 네. 이게 또 중요한 시점일 것 같은데요. 다음 주 공천 어느 정도 룰이 만들어지고 할 때 예. 아마 복귀하신다는 걸로 들었고요. 그리고 좀 더 앞서서 일단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문제를 걱정하기보다는 국민의힘이 지지율을 올리려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먼저 변하셔야 되고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을 받으시면 아마 국민의힘 지지율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 무조건적으로 특검을 내놓는다고 해가지고 받아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장모까지 뭐 법에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사안을 냈던 상황인데 무조건적으로 민주당이 내는 사안들이 다 옳다고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했던 말씀이 예. 있습니다. 예, 거부하는 이가 범인이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더 듣고 싶은데 제가 거부하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국민의힘 김윤선 김혜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지상록 전 창원시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